안녕하십니까, 성어미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다대 내성균 중에서 VR이라고 하는 방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엔테로콕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대 내성균에 대한 많은 환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새로운 또 세균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런 균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센 항생제를 쓰고 또 그 균에 대해서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하다가 현재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장 최상위 그 항생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내성균을 가진 균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이런 균들을 이런 방코마이신 등의 높은 수준의 항생제를 많이 쓰는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균이 나오는 곳이 혈액도 있고 객담이라고 하는 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토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대변이나 아니면 피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급성기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그 피부나 린넨 등 환자들이 사용하는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석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VRE 같은 내성균이 보고될 확률이 90% 이상, 제가 100%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은 이런 균들에 대한 노출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균들이 보통은 이제 혈액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 혈액에서 이런 균이 나타나게 되면은 VR이라는 균 자체가 사람 몸에서 폐혈증을 유발시키는 거고, 이런 경우는 VR의 내성 효과적인 항생제는 대단히 국소적이라서 대단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대변에서 이제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소변이나 객담에서 일부 배출되는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변이나 객담에서는 사실 VR가 관찰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현재 열이 난다, 감염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대 내성균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언론의 통칭 슈퍼박테리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슈퍼박테리아 다대 내성균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혈액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균이 없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니 그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균 배양 검사가 VR이라는 내성균이 나온 것을 계속 검출을 하고 거기서 3회 연속 음선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리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소변이나 객담에는 조금 더 이런 시간이 좀 짧긴 하고요. 그래서 짧은 경우에는 한두 달 내에 끝날 수도 있고요. 대변에서 이런 균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이내 되긴 하지만 경험상은 최소 6개월에서 1, 2년 정도는 보통 바라봐야 시간이 있고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 VRE 같은 균이 퍼지지 않도록 따로 격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일차로 추천하는 것은 1인 격리 할 수 있는 1인 병실이고요. 1인 병실 격리가 어렵다고 하면은 다인실에서 이제 같은 또는 유사한 균이 가지고 있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VRE 같은 경우에는 1인실도 가능하고 다인실에서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관건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는 이런 다대 내성균을 볼 수 있는 격리 숫자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수주이지만 보통 수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로 가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은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곳에서 치료 처치를 받으면서 이런 균들이 외부에 전파되지 않고 몸에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케어하시는 간병인이나 아니면 돌보시는 의료진 등이 단독의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이제 장갑이나 비닐 장갑 등을 철저히 잘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 컨디션상 악화되는 문제에 있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실에 가능하면 많이 있는 병원이 가시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인실에 가시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인 병실에 대한 병실도 부담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간병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VR이, CR이 등 이런 다진 내성균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1인실에 대한 격리료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1인 격리료가 보험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큰 부담 되지가 않고요. 또한 이제 총 비용이 일정 수준이 1년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 1인실 쓰게 되면 개인 간병을 하시게 되고 이거에 대한 간병비 부담이 이제 특히나 이제 VRA 같은 다대성균이 있으면 조금 더 간병비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에 대해서 간병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 요양병원, 산업요양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4대1로 간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안이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다인실에 계신 간병비 수준으로도 충분히 부담하시면서 계실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